혹시 이런 농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야, 넌 그래서 아직도 대리지? 상대가 불쾌해하면 에이 농담인데 왜 그래? 웃고 넘길 수 있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소시오패스적 심리일까요? 오늘은 그 농담 뒤에 숨어있는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의 어두운 심리학,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신호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말 보셨을 겁니다. 이 농담을 자주 하면 소시오패스일 확률 99%.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농담 하나로 사람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지속적으로 공격적이고 폄하적인 유머를 쓰면서 상대방의 불쾌감을 무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피해자야라고 연민을 호소한다면 그건 단순한 농담을 넘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의 차이. 심리학은 이 두 유형을 구분합니다.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인 환경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가정폭력, 학대, 불안정한 사회적 경험이 쌓여서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타인의 고통을 알고도 무시하죠. 즉 알지만 무시하는 사람. 반면 사이코패스는 선천적 뇌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편도체와 전두엽의 기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감정 공감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이란 것을 아예 경험하지 못합니다. 즉 애초에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김 과장을 떠올려 봅시다. 겉으로는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이에요. 하지만 회의 시간마다 누군가를 조롱하는 농담을 던집니다. 동료가 불쾌해하면 농담인데 왜 그래?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요즘 아내가 아파서 힘들어요라며 책임을 희석시킵니다. 그는 타인의 감정을 알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선 개의치 않는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죠. 반대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연쇄살인범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살인을 하면서도 마치 벌레를 죽이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습니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의 전형입니다. 뇌과학적 차이.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전두엽 기능이 일반인의 15%만 작동합니다. 공감과 도덕적 판단을 담당하는 편도체, 전전두피질의 활동도 저하되어 있죠. 도파민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반면 소시오패스는 뇌 구조가 기본적으로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반복된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감정 처리 방식을 왜곡시켜 문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즉 하나는 기계적 결함, 다른 하나는 환경적 흉터라고 볼 수 있죠. 다크 트라이어드. 그리고 심리학은 이들을 더 큰 틀에서 설명합니다. 바로 다크 트라이어드, 어둠의 삼각형이죠. 첫째, 나르시시즘, 과도한 자기애. 둘째, 마키아벨리즘,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음. 셋째, 사이코패시, 공감 능력 결핍. 특히 연구에 따르면 CEO의 21%가 임상적으로 소시오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일반인보다 20배 높은 수치예요. 냉철한 판단, 카리스마, 무자비함. 이게 때로는 성공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과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칩니다. 그 농담의 사회적 위험. 문제는 이런 특성이 농담 속에서 은밀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농담은 실제로 차별을 정상화시킵니다. 그냥 웃긴 거잖아라고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차별적 행동을 허용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공격적 유머를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사이코패스,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건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마사 스타우트 박사에 따르면 반사회적 인물들은 직접적인 위협 대신 불쌍한 나를 연출해 책임을 회피합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우울증 때문에, 다들 나만 미워해요. 겉으로는 안쓰럽지만 사실은 교묘한 심리 조작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농담 하나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반복되는 공격적 유머, 지속되는 피해자 코스프레, 관계를 조작하는 행위. 이게 모이면 바로 위험 신호죠.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 그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농담에 속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진단이 아니라 당신의 안전입니다. 이 주제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